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볼 타로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날 운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 잘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다섯 번째 조합.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왠지 마음이 가는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날 운명. 자, 선택하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존재의 카드, 그리고 썬더볼트, 번개가 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썬더볼트 카드가 나타내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앞에 무언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소용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나쁜 일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나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앞에 많은 것이 변화하고 급하게 다가오고 또 급하게 떠나가고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여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릴렉스 되어 있을 때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느낌의 형태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우주는 동시성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타인은 분명히 떨어져 있는 타인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또는 더 확장되면 여러분의 소지품 하나, 물건 하나까지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아침에 컵이나 그릇 같은 것이 깨어지면 그날은 무언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물론 그 일들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조그만 시그널 때문에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친다거나 너무 불안에 떨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언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불안에 떨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심한다는 그 조자는 고른다는 뜻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가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내 본뜻은 그게 아닌데 내 직장 동료 또는 나의 소중한 사람, 가족, 친구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무심코 뱉어버린 말에서 아차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금방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조심해야지라고 하면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한 템포 늦추게 되면 그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한 템포 늦추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한 템포 늦추라. 급하지만 돌아가라는 말이 그와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템포 늦추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크나큰 조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한 템포 늦추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잠시 벗어나서 옆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을 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의 어느 한 구절이 지금 나에게 아주 적합한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우주의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을 보고 아주 애교를 피우고 때로는 도도하게 여러분과 잘 놉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갖고 끙끙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가? 기분이 좋지 않나?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신경을 쓰면서 돌보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서 잠깐 벗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아까 우연히 들어가게 된 서점에서 한 글귀를 얻을 수 있듯이 바로 여러분이 잠깐 멈추어선 그 순간 끝에 멈추어서지 않았더라면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느낌의 형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 아니면 꼭 조언의 형태가 아니라도 설사 농담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내면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existence,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존재라는 카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죠. 근데 이 존재는요,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어떤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원래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찾게 되고 원래 자신의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10층에서 보는 뷰가 다르고 1층에서 보는 뷰가 달라요. 요즘처럼 고층 아파트라고 치면 35층에서 보는 뷰는 또 다르겠죠.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층수에 따라서 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죠. 현실적으로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들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10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상황, 또는 10층, 20층, 또는 50층, 70층, 80층, 최고층 바라보는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력의 수치도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약 10층에 있다면 적어도 20층, 더 나아가서 30층, 40층, 50층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10층에 있을 때와는 다른 뷰를 보게 되면서 10층에 있을 때와는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이 떠오를 수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이 카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갑자기 다가오거나 또는 내 주변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정신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 잠깐 딴짓을 해도 돼요. 몇 시간이든 하루든 잠깐 숨을 돌리세요.
또는 여러분이 이 카드를 리딩을 들으시고 아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이 느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그걸 알아요. 그랬을 때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느낌이, 어떤 말이, 어떤 조언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크나큰 운명을 제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바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자,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축제의 카드입니다. 팔로텍스 술수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위아더 월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삶의 기술에 대해서 쓴 책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이 술수라는 것은 바로 그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릇 장사와 우산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할머니 이야기가 동화책에 나오죠. 이 할머니는 비가 오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해가 떠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비가 오면 그릇이 잘 마르지 않으니 그릇 장사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우산이 안 팔릴 것 같아서 또 기분이 나쁘고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그네가 반대로 하십시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또 비가 안 오고 날이 쨍쨍할 때는 아 그릇이 잘 말라서 좋은 그릇을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시킨 대로 하니까 어때요?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나날이 즐겁더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카드는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즐기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명품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로또에 맞았습니다.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태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삶이 축제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카드 리딩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이 순간 1초 만에 1분 만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눈이 보인다면 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귀가 들린다면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또는 나날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내 통장 잔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튼튼한 몸이 있고 그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잠시 잠깐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었던 따뜻한 햇빛과 바람과 이런 것들. 자, 이러니까 너무 도덕권자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은 축제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크나큰 테크닉, 술수라고 했지만 이 술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온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운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악재로 다가온 것이라고 느낀다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가온 기회, 다가온 그 무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판단은 나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장점만 있는 판단, 단점만 있는 판단, 기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장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We are the world. 아하,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We are the world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내가 혼자 남겨졌다고 느낄 때 가장 괴롭고 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그 방바닥 또는 소파, 의자조차도 여러분을 받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그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예외적으로 보조 카드를 하나 더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조 카드는 리버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말 그대로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재생된다. 다시 태어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이 피리 부는 순수한 소년으로. 누구도 이 인생에 시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원래 내가 주인이 아니었나? 아니죠. 여러분은 자신이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옥죄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불안에 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자, 이 삶이라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테크닉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 나와는 동떨어진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됐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듯이 그들이 잘 살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저들은 잘 사는데 저들은 잘 풀려나가는데 나는 왜 이다지도 안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은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죠. 점점 힘들고 자신 안으로 골을 파고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번다, 좋은 기회를 맞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연인을 만났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 박수 속에 시기나 질투를 담지 마십시오. 정말 보기 좋다라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양 하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는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우주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살이에 공짜가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박수를 쳤다면 내가 박수 쳤던 그 행운, 그 일이 저 사람은 이런 행운에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겉으로는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만 왜 잘되냐?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한다면 그 잘된 그 일들이 그 에너지가요. 나를 알아보거든요.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되게 말하면 돌멩이나 길가의 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행운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행운이라면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온전히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누군가의 행운에 대해서 아낌없이 흔쾌히 정말 진심으로 박수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운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될 거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네, 용기를 좀 더 가지시고 패턴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 자, 보이시나요? 외로움의 카드, 구두쇠 카드입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피었네요. 자,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외롭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롭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없어서 외롭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있건 없건 내 근본에 있는 근원적인 고독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누군가가 옆에 없어서 외롭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케이스, 누구가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근원적인 고독으로서 느껴지는 이 외로움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자, 왜 외로울까요? 모두가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75억,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나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75억 개, 80억 개의 장가지가 펼쳐져 있을 뿐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외롭다, 존재의 고독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 뿌리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뿌리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어느 가지든 내가 가고 싶은 가지대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운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무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건너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뿌리로 와서 가야 되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뿌리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을 훌륭한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뭔가 더 나은 운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외로움을 단지 누군가 옆에 없어서 외로운 것이다, 슬픈 것이다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여러분에게 다가온 행운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두쇠라는 카드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두쇠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잘된 일이네 라고 담백하게 표현하죠. 쿨하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찬사를 할 거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꺼이 더 진하게 표현하십시오. 와, 너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있었어. 와, 정말 내가 다 기쁘다. 이렇게 너무 수다를 떨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서 좀 더 표현을 하십시오. 이런 습관을 들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점이나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타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선생님, 제가 가진 능력은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능력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일러드리고 그분은 그것을 명심했다가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찾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지. 나에게 다가온 행운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날 보고 찾으래?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책꽂이가 있으면 좋고요. 책꽂이가 없어도 쌓아둔 책이 있건 책장이 있건 다 좋은데요. 앞에 가서 어떤 종류의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책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심코 가서 생각 없이 아무 책이나 손을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책을 꺼내십시오. 책꽂이에서. 그리고 그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십시오. 자, 책을 펼쳤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그냥 왼쪽 오른쪽 아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장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곧 여러분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우주의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비단 책뿐 아니라 다른 방식도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산책을 간다, 등산을 간다, 다 똑같은 거예요. 산책이나 등산이 단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 삼아 가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여유로움 끝에서 또는 그 여유로운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옛 친구한테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이러다 저러다 살다 보니 관계가 뜸해져 버린 친구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3년 만에 심지어 5년 만에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내냐 하고 잠깐 수다를 떨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화 한 통이 나중에 당신에게 큰 행운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요. 자, 그런 것을 뜻하고요. 자, 세 번째는 플라워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꽃이 핀다. 꽃은 때가 되어야 피죠. 적당한 온도, 적당한 때가 되어야 꽃을 핍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 무르익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특히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감정 또 어떠한 기회,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더 많이 포함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다.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것이 성찰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너무나 쓰라렸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갈등이 심했지만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플라워링의 카드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종합하자면 여러분에게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 외로움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운명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느껴라. 그리고 마음껏 표현하라.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물론 마음껏 표현하라고 해서 뭐 기분 안 좋은 욕이나 악다구니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표현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욕을 하든 뭔가가 소리를 지르든 하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금은보화가 있죠. 그러나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아주 사소한 것. 집에 키우는 강아지인데도 요즘은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질 않았어요. 오늘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집에 있는 가족인데도 요즘은 왠지 웃으면서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동생에게, 누나에게, 형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아들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크나큰 행운의 에너지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 아픈 것, 갈등, 또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꽃이 필 거다. 그리고 마음이 꽃이 피었는데 일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일은 바로 거기에 준해서 잘 풀려나갑니다.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면 모든 일은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뛰어나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한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의 카드, Nothingness, 그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자, 짐을 잔뜩 지고 있네요. 자, Slowing Down, 천천히. 자,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있지? 내가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도저히 내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놓았을 테니까요. 자, 이 말에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또는 감당해야 하는 것, 나를 무겁게 하죠. 내 발걸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슬로잉 다운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은 그냥 잊어버리려 하거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슬로잉 다운은 그 순간순간을 천천히 느끼고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합니다. 요즘은 코어 운동 많이 하죠. 플랭크를 합니다. 그 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루에 20개씩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20개라는 횟수를 채우는 데 치중한 나머지 그냥 대충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20개 했어. 내일은 22개 해야지. 모레는 25개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천히 의식하면서 해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운동이 그렇듯이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의식하면서 해야 근육이 발달이 되고 내 몸의 코어가 바로 잡히고 보기가 좋아지고 날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이 그렇듯이 우리 삶의 다른 부분 역시 절대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왕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걸음도 되지 못하고 어떤 기회도 되지 못하고 그냥 버린 시간, 그냥 마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왕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 천천히라는 말은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열어드릴까요? 이빨을 닦아도 찝찝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뭔가 더 강력한 치약을 쓰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러지 마시고 평소보다 천천히 한번 이빨을 닦아 보십시오. 이 천천히라는 말은 실제 속도도 느려질 수 있지만 속도도 속도지만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빨을 다 닦고 나서 굉장히 입안이 개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천히 의식하는 태도로 다가갔을 때, 겪었을 때, 그때 이 여러분 안에 있던 무한의 퍼튼이 터집니다. 무한한 것이 터져 나옵니다. 여태는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와, 이런 행운이 있나요? 자, 이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게 때문에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푸념만 하고 있으면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괴롭고 여러분에게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바라보고 의식하라.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던 무한한 무언가가 튀어나오고 그 무한한 무엇인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운으로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좋은 기회가 올 거고요. 비었던 주머니가 차곡차곡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설사 꺾였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이런 분들 많죠. 자, 그런데 꺾였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여태 본 손실 같은 걸 잊어버리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들을 꺾이게 했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는 내가 그것을 천천히 내 것으로 의식하느냐. 아니야,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만 다 던져버리고 싶어. 나 이제 싫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도태되고 낙오될 뿐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은 천천히 끼어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nothingness는 아무것도 없다, 깡통이다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검은색 바탕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복주머니가 나타날지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은 없다가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nothingness입니다. 이것은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 두었던 무언가가 퍼튼이 터진다 그랬죠. 무한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지켜야 할 덕목은 단 한 가지.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천천히 의식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마무지한 상상도 못할 행운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더 말할 게 없죠. 자, 다음 5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실의 카드, 인내의 카드, 그리고 타협의 카드입니다. 자, 여기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아이가 나오죠. 내가 빨리 내 아이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2달 만에, 석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결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있는 이 타협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타협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타협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과 타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명하고 무슨 타협을 합니까?
자, 이 타협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부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이 아이를 낳기까지 10달이라는 과정, 산고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어떻게 타협하느냐. 여러분 혹시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을 냄비에 물을 끓일 때 쳐다보고 있으면 잘 안 끓죠. 그러다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금방 끓어 넘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골똘히 집중하고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던져 줘야 돼요. 버려둬야 됩니다. 3대3으로 남녀, 선남, 선녀가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남자는 적극적으로, 한 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한 명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해요. 세 명의 아가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근데 한 명은 미소는 짓고 있고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별로 자신을 어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활달한 친구에게 아가씨들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 상황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무언가 억지로 자신을 어필하려 하지 않는, 억지로 주장하지 않는 약간은 과묵한, 조금은 말 수가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모 수준이 비슷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비슷할 때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정작 그 기회가 다가오지 않더라. 그런데 오히려 조금 무심한 듯 외면하고 있으니 그 기회가 다가오더라. 예, 그것을 이 카드 조합에서는 타협의 테크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 또는 나에게 행운이 되는 일, 나에게 중차대한 일을 두고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너 그 집중하지 않고 뭐하냐 이런 핀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약간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정반대 방향으로 무심한 듯 그냥 잊어버린 듯 행동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이 시간을 견디기가, 물론 이것이 아주 힘들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루하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지루한 것도 지루하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다른 일을 못해요. 그것만 바라보느라.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이 일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또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 가치는 저절로 때가 되면 열린다.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이것을 바라보고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집중이 아니라 노이로제처럼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면, 신경쇠약에 걸리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래도 일은 됩니다. 될 일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 낭비죠. 여러분들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조금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성을 두고 다른 데로 눈 돌리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이럴 때 내 몸을 한번 가꾸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건실하게 비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인연이고 될 일이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2중 3중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라면을 끓이는 도중에 어차피 라면은 4분 30초 끓여야 됩니다. 그것을 발장 끼고 옆에서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4분 30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에 단 3분 5분도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뭐 씹는 운동,
배설 운동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운동이라고 하진 않죠. 운동이라는 건 역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라면 끓을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아니면 타임워치를 해 두시고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국민체조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왜 난데없이 자꾸 라면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맛보아야 할 그 결실, 어차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타협을 하자.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러면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사용한 어떤 노력, 그것이 이 결실 이후에 또 다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죠. 자, 이것을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결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이 곧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제 이야기가 다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고 현실적인 운세와 조금 동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리딩 전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운세만 보는 타로는 많습니다. 우선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운을 만들어 가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오던걸요.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성공도 없습니다. 설사 운명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은 채로 어떤 부와 명예와 기회를 얻었다고 칩시다. 절대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멸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행운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행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잔소리 같지만 제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나날이 더 밝게 빛날 것이고 또 행운이 다가올 것이고 저 역시 보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